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 책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발달장애와 경계성급 3남매를 웃으면서 키우는 108가지 육아법이요. 오늘 다룰 내용은 가정생활 연구 기본편이에요. 아침마다 아이들 챙겨서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팁이에요. 이 저자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세팅을 해놨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보며 파악을 잘하는 아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옷 입는 순서라든지 준비해야 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이나 기호나 글씨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이 저자의 둘째 아이는 꼼꼼하고 한 가지씩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아침에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순서를 카드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아침에 아이들도 바쁘지만 엄마도 마음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아이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옷 입을 때도 놀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매 끝으로 손을 넣어서 간지럼을 피운다든지, 양말로 캐치볼을 한다든지요. 아이들 양말 보면은 캐릭터가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있는 양말을 가지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끼 모양이 있는 양말을 엄마가 들고, 누구야, 나 좀 신어줄 수 없겠니? 나 오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뭐 이렇게요. 그래서 양말들끼리 뭐 예를 들면 토끼가 있는 양말이 나 오늘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나 좀 신어줄래? 그러면 누가 아니야, 오늘은 내 차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양말끼리 서로 얘기하고 아이한테도 얘기하고 선택을 기다리고, 사실은 준비하는 게 아이들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막내 아이는 양말을 하나 고른 다음에 다른 양말들한테 미안해, 내가 오늘은 너네는 선택할 수가 없어, 오늘은 내가 얘랑 같이 가고 다음에 선택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도 즐겁게 부모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좌우를 헷갈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발이 있으면 하트 모양을 반반으로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신으면 하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하트가 나눠져 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게요. 시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나 민감한 아이들일수록 아침에 엄마한테 혼난다든지 너무 재촉을 받은 상태에서 온다든지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하루의 생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가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한테 재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고 가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체온 조절에 서툰 경우가 많죠.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도 그렇고 몸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변화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이 저자는 집에다 기압계와 갈릴레이 온도계라는 걸 놓았다고 해요. 갈릴레이 온도계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병 안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날씨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날씨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다 하면 이럴 때는 우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것도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간다, 혹은 뭐 영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감이 오잖아요. 30도면 굉장히 더우니까 어떻게 입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도면 어느 정도의 날씨구나. 이런 게 감이 오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 감이 없기 때문에 이 저자는 오늘의 추천 스타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건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복장이 어울리는지, 어떤 복장이 적절한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30도면 이런 옷이 맞겠구나, 뭐 예를 들면 영하면 이런 옷이 맞겠구나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아이가 기분이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부모가 미리 알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기대나 이런 걸 좀 낮추고 아이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면 학교를 갔다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아이들 중에 편식이 심한 경우 있어요. 특히나 아이가 많이 마르거나 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많이 먹이고 싶고 골고루 먹이고 싶어서 밥 먹는 시간이 전쟁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편식은 제가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에도 있는데요. 고유수용성 감각, 과잉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 씹을 때 그게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편식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감각적인 문제를 좀 해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노력이 같이 가는 게 좋고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식사 시간은 즐겁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편식도 웬만하면 허용을 해준다고 해요. 사실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이랑 함께,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즐거울 때 먹어야지 이게 소화도 잘 되지,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리 그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막 체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식도 허용해주고, 다만 음식을 만들 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고 해요. 조미료를 좀 안 넣고 건강 음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잘 못 먹는 걸 먹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먹는 행위를 고행으로 만들지 말자라고요. 또 식이요법 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죠.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찾는다든지 먹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는 환경 자체를 아이가 그것만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먹을 수 없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같이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그냥 즐겁게 그걸 먹을 수 있게 허용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거나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저자의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호기심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라서 식사 시간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아이가 올바른 식사 예절을 갖추고 집에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올바른 자세를 갖게 도와주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잘 안 고쳐지거나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큰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손으로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돼, 이건 매너가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식사는 즐겁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호기심이 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걸 수 있구나 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손으로 집어먹고 돌아다니는 거는 ADHD 아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식사 유형이다. 이 저자의 큰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초밥처럼 이렇게 하나에 딱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주식과 반찬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합리적인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유효하게 쓰기 위한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원래 모습은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게 그 아이들의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식탁에 앉아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을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사 스타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잠깐이라도 앉으면 고마워 앉았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아이가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같이 지내면 문제가 없는데요. 학교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손으로 짚고 먹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거나 혼날 수도 있고, 그럼 아이가 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다른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앉아서 먹는 게 어떨까? 그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부분이요. 물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자는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매너고 이렇게 해야지 깨끗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너라는 것도 아이한테 안 와닿을 수 있고요. 깨끗하다는 게 아이한테 의미가 없거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 더 합리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이 있을 때 이거 너무 뜨거운데 손으로 먹으면 뜨거울 수 있어. 젓가락을 사용하면 뜨겁지 않게 먹을 수 있어. 혹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많이 풀 수 있어.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바꾸게 되면 매너가 나쁘고 불안정한 아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가족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로 시선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다 보면 흘리거나 지저분하게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잔소리를 하면은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답답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카드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실패는 그냥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처리하면 괜찮다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카드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카드 앞면에는 실수한 모습을 그림이나 글씨로 써놓는 거죠. 예를 들면 흘렸다. 그러면은 아이가 뭐 지저분하게 먹은 거 혹은 뭘 흘린 거 이런 그림이나 글씨를 해놓고 그걸 딱 뒤집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물이나 간장을 쏟았을 때는 행주로 닦기. 바닥에 흘렸을 때는 걸레로 닦기. 옷이나 얼굴이 지저분해졌을 때는 씻으면 된다. 옷은 세탁기에 넣으면 된다. 이런 부분을 아이가 바로바로 실수했을 때 그 장면을 찾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익숙해지면 오케이 카드가 없어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식탁 주위에 닦을 수 있는 행주나 타월 그리고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부모도 잔소리를 안 해서 좋고 아이들도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게 되겠죠. 실패는 누구나 한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실수나 실패가 많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가 뭔가를 도전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아이들이 아침밥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뭐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예를 들면 빵이 먹고 싶은지 밥이 먹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간단하게 렌지에 데울 수 있거나 혹은 뜨거운 물만 붓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아침 식사를 할 때 내가 막 먹기 싫은데 이걸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이한테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의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각자 먹고 싶은 거 선택하되 먹는 건 같이 먹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중에선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같이 그 자리에서 먹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떨어져서 먹는 것도 그래 같이 먹는 거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편식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그렇게 먹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저녁 시간은 본인이 준비한 걸 아이들이 그냥 먹게 한대요.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다만 원칙이 있어요. 반찬이 있으면 자기 그릇에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좀 더 많이 먹고 자기가 좀 싫어하거나 못 먹는 거는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음식을 자꾸 접하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조금씩 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식 부분이에요. 간식은 체험의 보고다 이렇게 써놨어요. 간식을 먹는 활동, 경험을 통해서 만든다, 산다, 숫자를 센다,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다 등을 매일매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라면을 너무 좋아했대요. 다른 음식은 안 먹고 라면만 먹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라면을 가지고 아이한테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라면이 덜 익었네. 라면이 꼬불꼬불하네. 라면이 푹 퍼졌네. 라면이 짜네. 라면이 싱겁네. 라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를 좋아할 때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 그걸 통해서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고 잘 알지만 숫자에 대한 개념은 부족한 경우 있어요. 100까지 셀 수 있는데 5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만큼의 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먹을 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3개씩 나눠줄게 해서 나눠준다든지 숫자에 대한 개념도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거부할 때 너 무조건 이거 먹어야 돼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런 과민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줘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에 맞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민성이나 그런 감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돌봐주는 분에게 미리 설명을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카제인, 우유 단백질과 글루텐, 밀가루 단백질을 제한하는 식단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이도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서 알러지 반응이 높게 나온 거는 몇 달 동안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 저자의 둘째 아이가 음식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음식 제한하고 하는 동안 너무 이제 철저하게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의 알러지 반응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큰아이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못 썼다고 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리면은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이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고 좌절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속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또 아이와 즐겁게 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그래서 꾸준히 오래 즐겁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뒤죽박죽이고 아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물의 이름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정리도 잘하고 사물의 이름도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물의 이름을 붙여놓고 걔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사물의 이름을 자꾸 글씨로 보면서 이 글씨가 이거구나를 익히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알려주게 되면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연필이라든지 뭐 가위 이런 거요.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뭔가를 하다가 그걸 찾느라고 그 흐름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물건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가위나 연필을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놓고 아이가 혹시 그런 게 더 없을 때는 그 끈으로 매달아 놓은 걸 쓸 수 있게 여분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목욕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목욕을 즐겁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목욕은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상의 시간을 조금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건으로 풍선 만들기.
욕조의 수건을 풍선처럼 띄우고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곳을 움켜쥐고 물 밑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게 하거나 확 잦거나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경험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등에다 글씨 쓰는 거.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아이가 알아맞추게요. 혹은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간단한 거부터 아이의 수준에 맞게요. 몸의 점 찾기.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세밀한 건 잘 찾고 전체를 못 보는 아이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보는데 세밀한 걸 못 찾는 아이들이 있는데 몸에 있는 뭔가를 찾는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욕제를 풀어서 거품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물속에서 누구의 발을 감서 이렇게 발을 만진다든지 구슬 같은 거를 이제 손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긴장돼 있는 경우에는 물에서 이렇게 뜰 수 있게 잘 받쳐주고 힘을 뺄 수 있게 도와주고 흔들흔들 둥실둥실 해주는 것도 물 안에서 해주게 되면 그 경험이 되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정생활에서 좀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